전반적으로 이것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보면 넓혀서 얘기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어제 발표한 실거주 3년 유예 방안도 그렇고 또 이것도 이제 서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에둘러서 말하긴 했는데 완화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서울 쪽의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전세, 공급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당장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시공사가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파트 시세가가 올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 시공사들도 공사에 뛰어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런 호재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나왔는데요. 어제는 이래저래 발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권, 지방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권도 그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실거주 3년 유예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 서남권 중공업 지역의 직주락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 이라는 개념으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는 서울 서남권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구 7개 자치구를 얘기하고요. 이 서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2027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10시부터 기사자료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보시면 서울시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 보시면요. 이제 여기 영등포 지역도 서남권인데 보시면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구로 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구로 지역이고요.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찌됐건 영등포에 상당히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이 중공업 지역에서 직주락 미래 첨단 도시를 혁신하겠다 하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혁신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도 주택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용적률을 250%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까지 풀어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시면 도시개발 들썩, 족쇄 풀린다, 영등포 강서 주민들 들썩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주요 주택 사업을 보면 모아주택, 중공업 개발, 그리고 노후도시 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등촌, 목동, 강서구, 화곡동 지역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시면 주거가 단 한 채라도 들어가면 용적률을 250% 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요. 중공업 지역에서. 근데 이제 상반기에 변경 예정인 서울시 새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넣거나 도로, 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면 주거시설도 용적률 400%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이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사업도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상당히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발표이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요. 제가 있는 영등포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영등포 지역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영등포 북부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등포 북부.
서북부 쪽은 거의 다 대부분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가 영등포 구청, 영등포 시장, 그리고 물레역, 그리고 당산역, 선유도역, 그리고 여기가 영등포역, 신길역, 그리고 신도림역인데요. 여기가 거의 대부분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개발 기대가 가장 큰 지역이 영등포구 이고요. 영등포군에는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할 만큼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메인 역세권, 영등포 중에서도 선호하는 지역, 당산, 물레, 영등포구청, 좀 주거의 환경이 조금 높은 그런 지역이 오히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당산동의 현대아파트, 물레동의 현대 6차, 두산이부, 공원한신, 국화 아파트 등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상당한 지역이 중공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에 대한 그런 수혜 지역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에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땅값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보도자료를 보시면 서남권 대개조 계획 발표입니다. 서남권을 우선해서 대개조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서울 전 지역을 공평하게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겠다고는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서남권을 스타트로 하겠다고 했고, 그게 2026년도 정도면 가시성 있게 뭔가가 보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선, 양천, 관악, 동작구 7개 자치구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서울 청년의 33%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청년의 주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 7개 지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산업 혁신을 보면요, 중공업 지역에 이제 분리개발하는 기존 중공업 지역의 규제를요,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하게 분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산업주거 문화를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허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러므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로기계 공구상가, 사실 입지가 되게 좋은데요,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연내 유통시설 복합화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후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온수산업단지, 그리고 금천 공군부대의 용적률과 용도 규제도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 혁신이 좀 큰데요. 이제 공동주택 건설을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250%로 중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했었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서 대신에 녹지와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다면 400%까지 완화해서 직추 근접형 주거지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영등포의 청년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유도 여의도, 그리고 종로,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과 그리고 이제 저렴한 주택의 가격 때문인데, 이렇게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하죠. 청년분들께 거주하는 지역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런 직주 근접형 주거지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 양천 등 같이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 주거 개별 정비가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한다거나 안전진단 면제를 해준다는 등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과 비슷하게 노후계획 특별법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항공 고도 제한도 완화, 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을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를 돕겠다. 그래서
그 모아타운 대상지의 81곳 중에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녹색 매력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녹지랑 문화 여가 공간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서울 지역에서 서남권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의 전반적인 가격이라든가 다가구가 몰려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사실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지 않고서는 작게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서남권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화하겠다라는 발표는 사실 서남권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구 7개의 지역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 낙후된 서울 서남권 탈바꿈 미래 첨단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기존에는 제조 중심 지역이었던 지역이라서 수십 년간 도시정비를 가로막은 규제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온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도 규제에 대한 개발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면서 조금 서울과 연계된 그런 좀 느낌으로 자꾸 서울과 김포를 엮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김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에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정권 내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보면 넓혀서 얘기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래저래 어제 발표한 그 3년 유예, 실거주 3년 유예 방안도 그렇고, 또 이것도 이제 서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에둘러서 말하긴 했는데 완화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서울 쪽의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전세, 공급 물량에 대한 되게 집중적인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당장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시공사가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파트 시세가가 올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 시공사들도 공사에 뛰어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런 호재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아닐까. 부동산 부스트업에 대해서 뭐 그린벨트 푸는 것도 그렇고, 실거주 완화, 그리고 오늘 이 서남권 대개조 계획 발표, 용적률 완화, 400%까지 용적률 완화해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발표들이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한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매매가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지 안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